여러분,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에요. 시골에서 평생을 살았죠. 아침이면 텃밭에 나가 상추 따고 저녁엔 마당에 앉아 별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 아들 현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직장 복귀해야 해요.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손주를 본다고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며느리 민정이와는 그렇게 가깝진 않았어요. 결혼식 때도 제가 입고 간 옷이 촌스럽다고 친정 식구들이 수군댄 걸 다 들었거든요. 근데 손주라니, 제 피를 나눈 아이를 돌볼 수 있다니. 다음 날 바로 짐을 쌌습니다. 남편은 거기 가봤자 눈치만 보고 올 텐데 했지만 전 결심했어요. 이번만큼은 진짜 잘해보자고. 서울 아들 집에 올라온 첫날 하준이를 처음 안았어요. 2돌도 안 된 아기가 제 품에서 스르륵 잠이 들더군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아침 6시면 일어나 된장찌개 끓이고 하준이 이유식 만들어요. 민정이는 시판 제품도 괜찮아요라고 하지만 전 못 믿겠더라고요. 우리 손주 입에는 제가 직접 만든 걸 넣어줘야죠. 하준아, 할미가 만든 호박죽 먹자. 응? 우리 강아지. 하준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어요. 울면서 엄마만 찾았죠.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노래를 불러주고 같은 인형으로 놀아줬어요. 까꿍 하면 하준이가 까르르 웃는 그 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달쯤 지나니까 하준이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하미, 하미 그러면서 그게 할미였어요. 세상에 제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그날부터 전 매일 아들 집에 올라갔어요. 지하철로 내 정거장. 무릎이 좀 아파도 괜찮았어요. 하준이 얼굴 보면 다 낫는걸요. 아침 일찍 도착하면 민정이는 아직 자고 있고 전 조용히 부엌에 들어가 아침 준비를 해요. 밥 짓고 국 끓이고 김치 꺼내놓고 하준이가 일어나면 씻기고 밥 먹이고 민정이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놀아줘요. 하준아, 오늘은 공원 갈까? 그네 타러 가자. 공원에 나가면 다른 할머니들이 있어요. 다들 손주 자랑하죠. 전 하준이 사진 보여주면서 말해요. 우리 손주는 말이야, 벌써 할미도 하고 엄마도 해. 그럼 다들 부러워해요. 오후엔 낮잠 재우고 저녁 준비하고 민정이 퇴근하면 하준이 넘겨주고 집에 가요. 매일 이렇게 살았어요. 피곤하긴 했지만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 민정이 표정이 이상해요. 제가 만든 음식도 잘 안 먹고 제가 하는 말에도 네, 네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이에요.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준이가 마트에서 산 과자를 먹고 있길래 제가 뺏었어요. 이런 거 먹이면 안 돼. 첨가물 투성이야. 그랬더니 민정이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다 이런 거 먹어요. 괜찮아요. 그 말투가 쏘아붙이는 것 같았어요. 전 그냥 손주 건강 생각해서 한 말인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너무 나선 걸까? 남편은 한숨 쉬면서 말했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며느리 집은 며느리가 주인이야. 당신은 손님이고, 손님이라니. 전 그냥 우리 손주 잘 키워보려고 한 건데. 사실 전 눈치 빠른 사람이에요.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평생을 살았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제가 밥을 하면 이게 무슨 밥이야 하시고 빨래를 하면 이것도 못하니 하셨죠. 3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눈치 보면서 숨죽이면서. 그래서 알아요. 민정이가 저한테 불편해한다는 거. 그 눈빛, 그 말투,
그 한숨. 다 알아요. 처음엔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직장 다닐 수 있어요 라면서 제 손도 잡고 그랬죠. 퇴근하면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물어보고 어머니, 저녁 같이 드세요 하면서 챙겨주기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졌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 점점 표정이 굳어갔어요. 제가 하준이 옷 입힐 때 말했어요. 하준아, 오늘 바람 부니까 조끼 입자. 민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 두꺼워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안 입어요. 제가 하준이 밥 먹일 때도요. 하준아, 입 크게 벌려. 아, 어머니, 저희는 하준이가 스스로 먹게 해요. 손으로 먹어도 괜찮아요. 처음엔 아, 그래. 요즘엔 그렇게 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제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요. 근데 매일매일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게 다 틀린 거구나. 내가 여기서 짐이 되는구나.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집 청소를 했어요. 바닥도 닦고, 화장실도 닦고, 베란다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민정이가 좋아할 것 같았거든요. 민정이가 퇴근해서 왔는데 화를 냈어요. 어머니, 제 화장대 왜 만지셨어요? 아, 그게 먼지가 있길래 닦았어. 거기 제 화장품들 순서대로 놓여 있었거든요.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미안해. 그냥 청소하려고. 어머니, 제 방은 제가 정리할게요. 안 건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선의로 한 일인데 오히려 잔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나 이러다가 쫓겨날 것 같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거기서 나서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손주는 어떡해? 하준이는 엄마가 키울 거야. 당신이 키우는 게 아니고. 전화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제가 평소처럼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 현우가 이상하게 머뭇거리더라고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나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이런 말투는 늘 안 좋은 소식 앞에 나오니까요. 거실에 앉았어요. 현우 옆에 민정이도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출근 준비로 바쁠 시간인데 화장도 안 하고 나온 걸 보니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구나 싶었어요. 민정이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민정이가 말이야. 하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해요. 뭐? 어린이집이요. 이제 하준이도 3살인데 또래 친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린이집? 그럼 저는? 민정이가 끼어들었어요. 여전히 제 눈을 보지 못하면서요. 어머니, 하준이도 이제 또래 친구들이 필요한 나이예요. 집에만 있으면 사회성 발달도 늦어지고요. 어린이집 가면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봐주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준이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죠. 근데 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그 말이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겨우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요. 민정이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냥 하준이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응?
엄마가 고칠게. 현우가 안타깝게 저를 봤어요. 엄마,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하준이 키우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요즘 애들은 다 어린이집 가요.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엄마가 뭐라 할 순 없지.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래도 가끔씩은 봐주셔야죠. 어린이집 픽업이나 아플 때나 긴급할 때는요. 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가끔씩이라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무릎 아픈 것도 참고, 허리 아픈 것도 참고 왔는데, 하준이 얼굴 보는 게 제 하루의 전부였는데, 가끔씩만 보라니. 알았어. 그것밖에 못했어요. 일어서서 가방을 챙겼어요. 민정이가 불렀어요. 어머니, 괜찮아. 엄마 먼저 갈게. 하준이한테 잘 자랐다고 전해줘. 현관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어요. 그때서야 눈물이 났어요.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봐도 상관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이 놀랐어요. 벌써 왔어? 무슨 일 있어? 전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남편한테 우는 모습 보이기 싫었거든요.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그냥 조용히 시키는 것만 할 걸. 너무 잘하려고 했나?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정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오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것마다 간섭하셨어요. 밥 짓는 것, 빨래하는 것, 청소하는 것, 심지어 현우 기저귀 채우는 것까지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지. 요즘 애들은 왜 이것도 못해? 그럴 때마다 얼마나 숨이 막혔는지 몰라요.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친구도 못 불렀어요. 지금 민정이도 그랬겠죠. 매일 아침 제가 와 있으니 자기 집에서도 마음 편히 못 쉬었을 거예요.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가도 가슴은 아팠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하준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전 더 이상 매일 가지 않았어요. 민정이가 전화하면 가고 아니면 안 갔어요. 핸드폰만 쳐다봤어요. 혹시 민정이한테 전화 올까 봐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안 왔어요. 남편이 안타깝게 저를 봤어요. 당신 밥이나 먹어. 이러다 쓰러지겠어. 응? 밥맛이 없었어요. 뭘 해도 재미가 없었어요. 텃밭 나가는 것도, TV 보는 것도, 하준이 생각만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어린이집에서 밥은 잘 먹나? 낯선 곳에서 울지는 않나? 밤에 잠도 잘 안 왔어요. 그러다가 2주쯤 지났을까요?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응, 민정아. 이번 주 금요일에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혹시 하준이 픽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 갈게. 몇 시까지 가면 돼? 5시요. 어린이집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금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하루하루가 일주일 같았어요. 드디어 금요일이 됐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어요. 다른 할머니들, 엄마들도 많이 와 있었어요. 5시 정각 문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그 중에 하준이가 있었어요. 하준아. 하준이가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함이 하면서 달려왔어요. 2주 만에 보는 건데도 저를 기억하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더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준아, 할미 보고 싶었어? 응, 보고 싶었어.
하준이를 안아 올렸어요. 가볍게 느껴지던 몸이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2주 사이에 또 컸나 봐요.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꾹 참았죠. 하준이 앞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그래, 할미도 보고 싶었어. 우리 하준이 어린이집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 손잡고 집에 갔어요. 하준이가 종알종알 얘기했어요. 할미,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진짜? 우리 하준이 대단하네. 할미, 나 친구도 생겼어. 이름이 지우야. 와, 친구가 생겼구나. 좋겠다. 하준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린이집 보내길 잘했구나. 우리 하준이 행복해 보이네. 집에 데려와서 저녁 해줬어요. 하준이 좋아하는 계란찜이랑 소고기 볶음. 하준이가 잘 먹었어요. 목욕시키고 책 읽어주고 재웠어요. 하준이는 제 품에서 스르륵 잠들었어요. 민정이가 회식 끝나고 11시쯤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 우리 하준이 잘 잤어. 저녁도 잘 먹고. 민정이는 그날 유난히 말이 없었어요. 하준이 자는 모습을 한참 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응? 제가 너무 서툴렀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민정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 다 이해해. 엄마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도 울 것 같았거든요. 전 그날 밤 집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매일 보던 손주를 이렇게 가끔만 보게 되는구나.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더 큰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걸. 그 일이 있던 날을 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목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남편 속옷, 양말, 수건 하나하나 개면서 생각에 잠겨 있었죠. 하준이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낮잠 잘 시간인데 이불은 잘 덮고 자나?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띠리리링. 민정이 번호였어요. 이상했어요. 평소엔 거의 전화 안 하는 사람인데. 여보세요? 어머니. 민정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하준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열이 얼마나? 39도래요. 계속 울고 선생님 말로는 경기할 것 같다고. 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로 못 빠져나가요. 1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민정이 목소리가 울음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지금 가실 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 빨래를 내팽개치고 현관으로 뛰어갔어요. 내가 간다. 어느 병원으로 가면 돼? 우리 소아과요. 신길역 3번 출구 앞이에요. 제가 먼저 병원에 연락해 놓을게요. 어머니, 부탁드려요. 알았어. 걱정 마. 엄마가 간다. 전화 끊고 신발 신으면서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여보, 하준이 아프대. 나 서울 갔다 올게. 뭐, 지금 어디 아픈데? 대답할 시간도 없었어요. 문 열고 뛰쳐나갔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었어요. 65 할머니가요. 무릎이 아파도 숨이 차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준이 할미 간다. 조금만 기다려. 할미가 금방 갈게. 버스 타고 기차역으로 갔어요. 다행히 서울행 기차가 10분 뒤에 있었어요. 기차 안에서도 마음이 조급했어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핸드폰만 붙들고 있었죠.
혹시 민정이한테서 또 전화 올까봐.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우리 하준이만은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1시간 반 만에 서울역 도착했어요. 지하철 타고 신길역으로 갔어요. 평소 같으면 천천히 갈 텐데 그날은 계단도 뛰어내려갔어요.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어요. 아팠어요. 근데 참았어요. 하준이가 더 아플 텐데 이까짓 거. 3번 출구로 나와서 소아과를 찾았어요. 다행히 바로 앞에 있었어요. 문 열고 들어갔어요. 저기요. 하준이, 최하준이라고 어린이집에서 온 아이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쪽 처치실에 계세요. 뛰어들어갔어요. 하준이가 있었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품에 안겨서 울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요. 옷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요. 하준아. 하준이가 제 목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암이 작은 손을 뻗었어요. 그 손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만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하준아, 할미 왔어.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시죠? 다행이다. 하준이가 계속 할미 하면서 울어서요. 열이 39.5도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랐어요. 전 하준이를 제 품에 안았어요.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우리 하준이 많이 아팠지? 할미가 늦어서 미안해. 할미. 아파. 알아. 이제 선생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하준이를 진찰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급성 편도염이네요. 열이 너무 높아서 링거 맞아야겠어요. 탈수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빨리 좀 해주세요. 간호사가 링거 준비를 했어요. 주사 바늘을 보는 순간 하준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싫어. 하준아, 잠깐만. 금방 끝나. 할미가 꼭 잡고 있을게. 하준이 손을 꼭 잡았어요. 간호사가 바늘을 찔렀어요. 으앙. 하준이 울음소리에 제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제가 아픈 게 나았어요. 우리 하준이 용감하네. 조금만 참아. 이제 거의 다 됐어. 드디어 바늘이 들어갔어요. 하준이는 울다 지쳐서 훌쩍훌쩍 거렸어요. 전 하준이를 안고 의자에 앉았어요.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아플 때 해주시던 것처럼요. 할미가 노래 불러줄까? 하준이 좋아하는 노래. 응. 둥글게 동그라미를 그려보자. 하준이가 제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링거 맞으면서도 제 노래를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우리 강아지 잠자리 푹신푹신 솜자리. 하준이가 스르륵 잠이 들었어요. 열로 축 처진 채로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겨우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하준이를 안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이 아이만은 제발. 이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요. 아프게 하지 마세요. 시계를 봤어요. 4시 반. 벌써 1시간 반이 지났어요. 민정이는 어떻게 됐을까? 회의는 끝났을까? 5시쯤 됐을 때 병원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하준이, 민정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화장은 번진 채로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민정이는 제 품에서 자고 있는 하준이를 봤어요. 링거 꽂힌 작은 손을, 땀에 젖은 머리를, 새빨간 얼굴을, 그리고 저를 봤어요. 하준이를 꼭 안고 있는 저를. 어머니, 민정이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괜찮아. 링거 맞고 있어.
의사 선생님이 편도염이래. 열도 좀 떨어졌어. 아까보단 많이 나아졌어. 제가 엄마인데. 제가 있어야 하는데. 민정이가 무너져 내리듯 제 옆에 주저앉았어요. 하준이 손을 잡고 울었어요. 하준아, 엄마 늦어서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넌 일하고 있었잖아. 당연한 거지. 엄마가 일 안 하면 하준이 어떻게 키워. 전 민정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도 무서웠을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을까. 회의 중에 전화 받고 아이가 아프다는데 바로 못 가는 그 마음이. 혼자 아이 키운다는 게, 워킹맘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엄마로서의 죄책감. 다 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전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민정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2시간은 걸리는데. 애가 할미 찾더래. 그 말 듣고 그냥 달려왔어.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런 말 안 했어요.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냥 하준이 혼자 아프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거죠. 민정이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 손주인데. 당연한 거지. 6시쯤 되니까 하준이가 깼어요. 엄마, 하준아, 엄마 왔어. 여기 있어. 민정이가 하준이를 안았어요. 하준이는 엄마 품에 안겨서 다시 잠들었어요. 7시에 링거가 다 들어갔어요. 열도 37.5도로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해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푹 쉬고 내일도 열 체크하세요. 38도 넘으면 다시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현우가 회사에서 급히 달려왔어요. 엄마, 민정아, 하준이는 괜찮아? 응, 괜찮아. 걱정 마. 우리 넷이서 택시 타고 집에 갔어요. 하준이는 민정이 품에서 계속 자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하준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전 부엌에 가서 죽을 끓였어요. 하준이 깨면 먹여야 하니까요. 민정이가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도 피곤하시잖아요.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민정이가 울었어요. 이번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눈물 같았어요. 전 민정이를 안아줬어요. 처음으로요.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하준이를 돌봤어요. 열이 다시 오르지 않는지 계속 체크하면서요. 민정이도 전처럼 저한테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물어봤어요. 어머니, 열 날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응, 미지근한 물로 몸 닦아주고 옷은 얇게 입히고. 전 민정이한테 물을 떠다 줬어요. 민정이는 제 무릎에 파스를 붙여줬어요. 어머니 무릎 많이 아프시죠?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뛰어오시고. 괜찮아. 이까짓 거 자정쯤 됐을까요? 하준이 열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숨도 편해졌어요. 우리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하준이 아팠던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정이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이틀 뒤에요. 어머니, 저 할 말씀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응, 말해봐.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어요. 저도 어린이집 보내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제 자존심 때문에 어머니께 먼저 말씀 못 드렸어요. 민정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독립적이려고만 했어요.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준이 아플 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셨기에 하준이가 무사했어요.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요. 어머니, 다시 하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번엔 제대로 서로 존중하면서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민정이가 저한테 물어봐요. 어머니, 하준이 간식으로 뭐가 좋을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민정이한테 물어봐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우리는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리할 때 민정이가 좋아하는 메뉴도 넣고 민정이도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어요. 어머니 하면서 먹어줘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준이가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동생을 때렸어요. 전 예전 같았으면 안 돼. 하고 소리 질렀을 텐데 이번엔 민정이한테 물었어요. 민정아,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해? 민정이가 무릎 꿇고 하준이 눈높이에 맞춰서 말했어요. 하준아, 동생 때리면 아파. 아프면 슬퍼. 하준이도 아프면 슬프지?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미안했어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웠어요. 아, 요즘은 이렇게 키우는구나.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는구나. 민정이도 저한테 배워요. 어머니,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생강차 끓여주시면 정말 좋더라고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생강은 이렇게 점여야 해.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고 거실에서 함께 하준이 놀아주고 밤에는 함께 하준이 재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전 평소처럼 금요일에만 가기로 했거든요. 매일 가면 민정이가 부담스러울까 봐요. 근데 수요일에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응? 내일은 금요일이 아닌데? 그냥 하준이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저도 보고 싶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간다. 다음 날 갔더니 민정이가 제가 좋아하는 호박전을 부쳐놨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해봤어요. 어머니 레시피대로요. 맛있나 먹어보세요. 한 입 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맛은 좀 덜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현우도 변했어요. 예전엔 중간에서 눈치만 보더니 이젠 적극적으로 나서요.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놀러 갈까요? 하준이도 데리고. 그래. 어디로? 놀이공원이요. 하준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주말에 네 식구가 놀이공원에 갔어요. 하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함이 저기 하면서 이것저것 가리켰어요. 민정이가 사진 찍어줬어요. 어머니, 하준이랑 찍으세요. 예쁘게 나왔어요.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한 얼굴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그 사진을 계속 봤어요. 남편한테도 보여줬죠. 여보 봐. 우리 손주 크지? 그래, 많이 컸네. 당신도 행복해 보이고. 응, 나 행복해. 정말이었어요. 전 행복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계절도 바뀌었어요. 하준이가 아팠던 그 가을에서 이제 봄이 왔어요. 이젠 제가 매일 가지 않아요. 매주 금요일 그날만 가요. 근데 그게 더 좋더라고요. 기다림의 즐거움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금요일에 뭐 해줄까? 하준이가 뭘 좋아할까? 생각하면서 설레요.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요. 월요일엔 장 봐요.
하준이 좋아하는 단호박, 소고기, 채소들. 신선한 걸로 골라요. 화요일엔 된장 담가요. 손주 먹일 거니까 정성껏요. 수요일엔 김치 담가요. 하준이가 김치찌개 좋아하거든요. 목요일엔 빨래하고 집 정리해요. 남편한테 금요일엔 못 챙겨줘서 미안해 하면서요. 금요일이 되면 전 아침 4시에 일어나요. 남들보다 2시간 일찍요. 부엌에 서서 하준이 좋아하는 미음을 끓여요. 호박 미음, 단호박 미음, 소고기 미음, 야채 미음. 매주 다르게 해요. 식지 않게 보온병에 담아요. 그리고 예쁜 옷 입어요. 하준이가 할미 예뻐하거든요. 머리도 빗고 로션도 바르고. 남편이 깨어나요. 또 가? 응, 우리 손주 보러. 조심히 다녀와. 무릎 조심하고. 알았어. 남편이 현관까지 배웅해줘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꼭 그래요. 여보, 고마워. 뭐가? 갔다 와. 지하철 타고 아들 집에 가요.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이젠 천천히 가요. 급할 것 없어요. 하준이는 제가 오는 거 알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예전엔 몰래 먼저 가서 아침 준비했는데 이젠 그러지 않아요. 민정이가 싫어하거든요. 어머니, 저희도 할 수 있어요 하면서요. 그래서 9시쯤 도착해요. 초인종 누르면 하준이가 문 열어줘요. 하미, 우리 하준이. 할미 왔다. 어디 보자, 또 컸네. 하준이를 안아 올려요. 무거워졌어요. 이제 4살이거든요. 근데 제 힘으론 아직 거뜬해요. 할미,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진짜? 나중에 보여줘. 응. 하준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가면 민정이가 나와요. 머리 말리면서요. 어머니 오셨어요. 커피 드실래요? 그래, 한 잔 마실까? 너는 출근 준비해. 시간 없잖아. 네, 금방 할게요. 우리는 부엌에 앉아서 커피 마셔요. 민정이는 토스트 먹으면서, 전 커피 마시면서, 하준이는 우유 마시면서. 어머니, 이번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텃밭 일하고, 집안일하고. 너는? 저는 프로젝트 발표 있었어요. 잘 끝났어요. 그래, 잘했네. 고생 많았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눠요. 하준이가 어린이집에서 뭐 했는지, 민정이는 회사에서 어땠는지, 현우는 어떤지. 어머니, 하준이가 요즘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 하준이가? 네, 벌써 자기 이름 쓸 수 있어요. 어머니 이름도 쓸 수 있대요. 선생님이 엄청 칭찬하셨어요. 우와, 대단하네. 하준아, 나중에 할미한테 보여줘. 응, 할미, 나 정순 쓸 수 있어. 진짜? 그럼 할미한테 써줄래? 응, 자랑스러워요. 제 손주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는 게, 똑똑하게 크고 있다는 게. 민정이가 출근하면 하준이랑 둘이 있어요. 하준아, 오늘 뭐 하고 싶어? 공원 가고 싶어? 그래, 가자. 근데 그 전에 할미가 끓인 미음 먹자. 보온병에서 미음을 꺼내요. 아직 따뜻해요. 하준아, 할미가 끓인 미음 먹자. 맛있어. 맛있어. 하준이가 숟가락 가득 떠서 먹어요. 입 주변에 묻히면서요. 할미, 이거 뭐야? 단호박 미음이야. 달지? 응, 맛있어. 하준이가 한 그릇 다 먹는 모습 보면 배불러요. 밥 한 그릇 먹은 것처럼요. 공원에 가요. 손잡고 천천히요. 할미, 빨리 가. 천천히 가자. 할미 무릎 아파. 그럼 내가 천천히 갈게. 하준이가 제 속도에 맞춰줘요. 4살짜리 가요. 공원에서 그네 태워주고 미끄럼틀 태워주고 모래놀이 해요.
다른 할머니들도 있어요. 다들 손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죠. 어머, 정순 씨 또 오셨어요? 네,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와요. 부러워라. 저희 며느리는 저 안 부르던데.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사실 운이 아니에요. 서로 노력한 거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한 거요. 오후가 되면 집에 돌아와요. 하준이 낮잠 재워요. 하준아, 이리 와. 할미 무릎에 누워. 응. 하준이가 제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요. 전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어 줘요.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살았대. 옛날 이야기 들려주면 하준이가 스르륵 잠들어요.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에요. 저도 옆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여요. 피곤하긴 하거든요. 4시쯤 되면 일어나서 저녁 준비해요. 민정이 좋아하는 메뉴로요. 오늘은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5시쯤 민정이가 퇴근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왔어? 고생했어. 하준이는요? 아직 자. 조금 있으면 깰 거야. 민정이가 부엌에 와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저녁 준비. 너 좋아하는 거.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도 피곤하시잖아요. 괜찮아. 거의 다 했어. 민정이가 제 옆에 서서 함께 요리해요. 어머니, 이 생선 어떻게 구우세요? 맨날 타던데. 불 조절이 중요해. 처음엔 센 불로 굽다가 뒤집고 나면 약한 불로. 아, 그렇구나. 배워갑니다, 어머니. 우리는 웃어요. 편하게요. 저녁 먹을 때 현우도 와요. 엄마, 오늘도 오셨어요? 응, 금요일이잖아. 고생 많으십니다. 하준이가 엄마 오시는 날만 기다려요. 진짜? 네, 목요일 저녁부터 내일 할미와.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식사 후에 하준이가 그림을 보여줘요. 할미, 이거 봐. 내가 그린 거야. 우와, 이게 뭐야? 할미야. 여기 할미 얼굴이고, 여기 나. 삐뚤빼뚤한 그림이지만 제일 예뻐 보여요. 할미, 이거 가져가. 진짜? 고마워, 하준아. 저녁 8시쯤 되면 전 집에 가요. 민정이가 배웅해줘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래, 너희도 잘 자.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오세요. 하준이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엄마도 보고 싶을걸? 민정이가 웃어요. 진심으로요.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생각해요. 이게 행복이구나. 매일 보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게 더 특별해요. 더 소중해요. 기다림이 있고 설렘이 있고 만남이 있고 아쉬움이 있어요. 그게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면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요. 왔어?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 하준이가 그림 그려줬어. 봐. 오, 잘 그렸네. 맞지? 우리 손주 천재 아냐? 그래, 그래, 천재. 남편도 웃어요. 저는 하준이가 그려준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요. 제일 잘 보이는 곳에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을 기다려요. 또 하준이 보러 갈 생각에 벌써 설레요. 이제 알아요. 사랑은 매일 보는 것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거라는 걸. 가족은 피를 나눈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그리고 할머니로서의 행복은 손주를 매일 보는 게 아니라 손주가 할미 오는 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라는 걸.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우리 하준이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 민정이 때문에요. 매주 금요일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머니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 있는 시니어 드라마 사연 이야기방